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난로도 없이 우리가 밖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지만은 또 뭐 당하면 또 능히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죠? 예. 따뜻한 데 들어앉아서 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 예. 추운데 졸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예, 죽어요. 여러분, 엄마인데 맞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도 젊어서는 속 좀 썩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얼마나 마셨든지 전봇대를 붙들고 싸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 부모가 한 말 할 수 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셔. 그게 더 무서웠어, 그죠? 알면서 말 안 하는 게 훨씬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내용 알지요? 유명한 의사이면서 한면으로는 살인마예요. 오늘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구창이라는 거 압니까? 구내염에 뭐 바르면 난다 그래요? 오라메디. 그 오라메디 바르면 낫는다는 그 구내염을 일으키는 균이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이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도 그냥 나쁜 존재만은 아니에요. 평생은 우리 몸 안에서 내 몸과 더불어 공생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몸에 어떤 질서가 깨어지면은 얘들이 헷가득 돌아버려요. 그래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면역력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 기저귀 갈 때 보면 이렇게 그 습하면은 곰팡이 번식하잖아요. 그거 팔에 무좀, 이게 전부 다 이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인데, 그 카네스텐이라는 연고가 바이엘 약품에서 나오는데, 이 칸디다 알비칸스를 죽인다 이래서 그 연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 진균은 우리 주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데, 일부는 구강, 소화기, 여성들 생식기관, 이 혈액 속에서도 들어가요. 증식이 되면 막 이 조직의 이 벽을 뚫고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급성장하여 많아지게 되면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기로 들어가게 되며, 당분을 너무 좋아해서, 뭘 좋아 그래요? 당분을 너무 좋아해서 왕성하게 섭취하고는 배설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약 7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을 뿜어낸다고 알려집니다. 자, 이놈들의 문제는 정상 세포보다 당 대사가 4배나 높아요. 4배나. 그래서 우리 조 선생님 식당에 가서 내가 이렇게 밥 먹다 보면, 뭐 사과 오늘 이거 좀 먹어도 됩니까 하고 가져와요. 나는 보지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찔렸을까? 예?
사과 한쪽 먹기가 양심에 찔렸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는 싶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그 단 거 안 됩니다. 암 환자가 과일 먹지 마세요. 그 두려움과 공포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야, 이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팩트라는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면은 이 칸디다 알비칸스는 당분을 너무 좋아해서 정상세포보다 당을 4배나 빨리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단 걸 먹으면 누가 제일 많이 먹겠어요? 이 곰팡이가 먼저 먹어버려요. 그래서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세포를 변이시켜서 암을 만들고 암을 자라게 하는 먹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 환자가 차라리 단 것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지리산 토종꿀이 있는데 먹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토종꿀은 안 달고 쓴가요? 네. 당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칸디다 알비칸스는 습하지 않는 곳에서는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신발 신어가지고 습기 있는 발, 이게 사타구니 주로 그런데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열을 좀 내야 돼. 근데 생채소나 생과일은 열을 냅니까? 식힙니까? 식혀서 습하게 해서 곰팡이 번식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냉체질은 암체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칸디다 알비칸스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풍부한 당을 요구하는데 임산부가 가장 높은 감염 빈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글리코겐을 조절하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최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글리코겐은 당을 농축한 거예요. 이제 젊은 여성들인 경우는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임신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한번 생각해 봐요. 배를 볼 때마다 이만한데 이거 어떻게 나올까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 안 끼쳐요? 처음에는 다 소름 끼치지.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놈들이 이제 번식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구창이라는 구내염, 또 식도염, 식도가 쓰리다, 또 피부에 어떤 무좀질 감염, 또 이 속의 내장 기관, 이런 전체의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이 70여 가지의 이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칸디다 균이 우리가 가는 정이 고우면, 우리가 잘 대해주면은 얘들도 우리 몸에 절대 장애를 안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삶이 환경 자체가 어때요? 이 죄악적인 환경 자체가 매사가 스트레스고 사는 자체가 고민의 연속이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항상 이 칸디다균이 정상 활동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상태에 노출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활동해서 독성을 뿜으면 증세가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요, 만성 피로, 에너지 소진, 이유 없이 근육통이 아프다.
병명도 없어.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뭐 스트레스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칸디다 같은 이 곰팡이균들이 내뿜는 독성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장기관까지 다 번식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소화가 안 된다. 가스가 찬다. 뭐 위궤양이 있다. 장염. 식사하고 나면 더부룩한 게 포만감이 있고 음식이 안 내려간다.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칸디다균에 의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미국 그 일리노이주에 사시는 여자분인데요. 변비가 15년 이상, 악성 변비가 파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약이란 약 다 쓰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볶음국식 하기 전에 한국에서 생식을 1,몇백만 원치 주문해다 먹었는데 변비도 안 고쳐지고 사람이 말라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한 번 더 쏘가보자. 그래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하고 떡하고 보내줬는데 송료가 50만 원이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그죠? 근데 이분이 관여하지 않아. 송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변비는 저녁 먹는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근데 저녁을 안 먹고는 못 산다.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이 손톱, 발톱 관리하는 샵을 운영하는데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다 이제 투자를 했는데도 이 변비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가죽만 남듯이 말라 들어가고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전화가 대여섯 번 올 때도 있고 카카오톡은 수분마다 날라와. 처음에는 이걸 물건을 붙여줄 때요. 야, 이거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도 횡설수설하고 막 보내니까 환자가 다 그렇겠지 하고 이제 보내줬더니만 그냥 받자마자 그냥 보내자마자 돈은 즉각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녁을 못 굶고 오후에 조금 먹고 이러다가 변이 이제 약을 안 써도 실처럼 조금 나오더니만 이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잘 나오면 사람이 또 그냥 있습니까? 내가 바쁜지 뭐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전화해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왜 인제 맞냐네. 왜 저녁 안 먹는데 어떻게 변비가 났냐 이거예요. 예. 위장과 대장은 반대로 운동해요. 그죠? 이 대장이라는 기관은 우리가 잠자는 밤에 일하면서 대변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저녁을 먹어가지고 장을 움직일 에너지가 어디로 와요? 위로 와보면 대장은 섣버리고 음식이 발효되지 않고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랫배가 차고 지금 오늘 같은 날 조금만 더 추우면 턱이 굳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이 장이 마비가 와서 굳어버린다. 이분이 하면서도 무슨 전화가 온지 알아요? 정말 저녁 굶으면 변비가 좋아질까요? 저녁만 굶으면 변비가 좋아질까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먹었어요. 계속 같은 말 반복했더니만 그냥 하루 딱 안 먹고 나니까 그 이튿날 확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 있으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큰 병원에 가야 되고 엄청난 돈을 써야만이 좋아지는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있으면 아토피 많습니까, 요즘? 아토피, 여드름, 머리가 맑지 못하는 거, 어지럼, 두통, 머리 아픈 사람 많지요? 이유 없는 두통. 감정 조정이 불안정해짐, 불안증, 우울증, 비염이 자주 생기거나 잘 낫지를 않음, 뭐 기관지염, 천식, 체중 증가, 무좀, 화학물질에 민감한 거, 또 항생제, 피임약 등의 장기 복용,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오는데요. 이 곰팡이를 죽이려고 진균제를 쓰면요, 이 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유익균도 어떻게 해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 없이 다 죽여버리는 게 항진균제, 항생제, 항암제예요. 요즘 사람들이 약을 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죠? 보조식품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몸의 어떤 항상성을 깨트려 버리게 되면 이런 질환이 오는데요. 이 진균을 죽이는 유일한 물질이 뭘까? 제가 처음 이제 금속을 접하고 안성에 있는 녹그릇 공장을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간판을 하나 떡 붙여놨는데, 이 녹그릇에는 진규제라는 것이 있어서 살충작용을 한다 이랬는데, 진규제라는 걸 평생 들어봐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장영희 자매인데 물어가 전화번호를 물어서 전화를 해봐도 맨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간판을 잘못 붙여놨어. 진규제가 아니고 진균제, 진균제. 에? 용감하게 붙여놓은 거야. 그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녹그릇은 구리가 78%고 주석이 22%씩 거죠. 이 주석이라는 것은 녹슬지 않는 금속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석의 어떤 특징은 뭔가 하면, 곰팡이균을 아예 죽여버리는 살진균 작용하고, 벌레나 이 충을 죽이는, 물속에 보면 왜 벌레들 많죠? 그런 충을 죽이는 살충제, 그러니까 살생제가 있어요. 살생제. 살진균제, 살생 기능이 있는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가 하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고등어, 참치 통조림은 안 먹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큰 뭐 옥수수 캔, 콩 같은 거 이렇게 캔 이렇게 나오잖아. 통조림, 그죠? 그런 쇠로 이렇게 캔을 만들어서 통조림을 담을 때
그 안쪽에는 전부 다 주석으로 도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주석이 진균하고 기생충을 죽이는 살생제이기 때문에. 참 머리 좋은 사람 많지요? 예. 이 독립어감에는 이 주석가루를 이 지방물 풀이라고 있어요. 지방물 풀 뿌리와 같이 섞어가지고 창종, 종계되면은 낫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 주석이 항암제로 밝혀졌어요. 항암제로. 그래서 옛날에는 물을 중국에 물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물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이 우물 아주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주석판을 깔아놓고요. 유럽에도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많이 먹는데요. 음료수 대신에. 이 물병을 가지고 전부 주석으로 만들고 항상 주석 물컵을 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놋도 강력한 살균제고 살충제고 주석도 똑같이 살진균제고 살생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한국 사람들 머리가 굉장히 좋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를 한번 봤는데 이디오피아 압니까? 이디오피아. 낙타로 아직도 거기서는 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낙타에 목이 당하 원앙이라는 방울을 이렇게 달았어요. 원앙이 뭔지 알지요? 소목에다 다는 방울을 원앙이라 그래요. 그 영화도 있죠. 원앙 소리. 원앙이 놋으로 만든 종이란 뜻입니다. 스위스는 가니까 트라이 철이라 그래가지고 목에 방울을 막 이만한 걸 달아놨어. 사람 몸 거의 크기만큼. 종을 그런 걸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쩔렁쩔렁쩔렁. 해인사 가면요. 그 추녀 끝에다가 풍경을 달아가지고 바람만 불면 어때요? 쩔렁쩔렁쩔렁. 옛날에 엽전은 뭘로 만든지 압니까? 엽전 몇 냥이에요? 엽전 10단량이 놋으로 만든 게인데 엽전을 담는 주머니를 뭔 주머니라 그런지 압니까? 참. 복주머니지. 엽전 10단량이 주머니 들어있으면 걸어가면 무슨 소리가 나요? 쩔렁쩔렁 소리 나죠. 자, 낙타, 야크, 소, 절의 추녀 끝에 복주머니 전부 다 놓으시고 가장 사람 생명체 가까이 뒀어. 그죠? 어제 제가 뭘 배고 잤는지 아세요? 징을 배고 자왔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것이 놋이 이렇게 연관이 될까? 근데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쩡그렁 소리만 나도 이 파장과 입자에 의해서 모든 자기가 그 소리를 낼 때 소든 야크든 낙타든 그 몸 안에 있는 기생충들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두들겨도
냉장고 안에 노동거리 넣어놓으면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녹그릇에 음식을 담아놓으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도 힘이지만은 생활에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은도 그런 역할을 해요. 은은 뭐 모든 균이 접촉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리니까 대단한 건데, 제가 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때 에너지 증폭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항생제 복용 시 은을 함께 먹으면 항생제 효능을 최고 1000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보스턴대 의과대학 제임스 콜린스 교수는 쥐실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교수는 요로 감염에 걸린 쥐를 대상으로 항생제와 은을 함께 복용시키자 세균 퇴치 능력이 최대 1000배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던 쥐도 은과 함께 복용하자 항생제의 효능이 나타났다. 자, 항균 기능뿐만이 아니라 은이 항생제의 효능을 1000배 증폭시킨다 그랬는데, 제가 성소를 가만 보니까요, 그 성막을 이렇게 울타리를 딱 녹기둥을 세우고 제일 위에다 뭘 해놨어요? 은덕계를 씌워놨어요. 은덕계를. 그래서 놋을 갖다가 은하고 같이 붙이고 있으면 놋의 효과가 몇 배가 나요? 가르쳐줘도 말을 못하네. 어떻게. 그때는 1000배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은 에너지 증폭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놋이 받아서 들어오는 걸 은이 뭘 해요? 증폭제 아닙니까? 그래서 1000배 효과를 한다. 1000배. 이 카이스트에서도 은이 에너지 증폭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몸에 이 곰팡이가 내뿜는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기면은 이 우울증이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요전에 또 가수가 하나 또 죽었대. 자살해서. 그죠? 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의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하겠죠. 하다 안 되니까 이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에서는 레미케이드라는 이 항생제 계통을 그냥 우울증 환자에게 줘버렸어. 근데요, 전혀 관계없는데 이게 듣더라는 거예요. 웃긴 얘기 아닙니까? 왜 우울증 환자에게 항생제를 주니까 우울증이 없어져 버릴까? 안 집사님 우울증 있어요? 왜 우울증이 없어질까? 이 곰팡이균이 내뿜는 독성 물질이 우울증의 원인인데, 그러면 수도꼭지 물이 새면 밑에 걸 퍼내야 돼요? 꼭지를 잠가야 돼요? 놋을 쓰고 은을 써서 균의 생성을 제압해버리니까 독성 물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러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암 환자들이 오는데 보면 우울증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결국 뭐예요? 거의 곰팡이균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곰팡이균이 몸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때는 물의 분자 구조가 깨져요.
여러분 제가 물 얘기했죠. 사랑합니다 하면 육각수고 미워 죽겠어 하면은 삐딱저고. 대한민국에서 물 박사가 전무식 박사예요. 저 아나운서 전 누구 있죠? 전현무 큰아버지.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종양성 세포 3T331을 MEH 배양제를 이용하여 인공 환경에서 배양하는 실험. 한쪽은 칼슘 이온을 첨가하여 전기장 처리를 하여 육각수를 형성하였고 다른 쪽은 처리하지 않음. 처리하지 않은 물은 12만 개였던 종양세포가 4일 후에 320만 개로 증식했고 육각수 처리한 물은 12만 개였던 종양세포가 4일 후 2만 개로 감소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오면 물어요. 입이 마릅니까? 입이 마르다는 것은 몸에 육각수가 많이 없는 거예요. 몸의 균들이 독성을 많이 뿜어서 산소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각수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얼리는 거고 또 하나는 물이 흐르는데 자석을 놓으면 이 물이 육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땅에다 몸을 대고 자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지작에 의해서 피가 20초에 한 바퀴 돌아요. 이것이 육각수로 나가기 때문에 밖에 자고 나면 아침에 입이 말라요, 안 말라요? 뜨거운 방에 자고 나면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가 충분히 잘 공급되면은 이 몸 안에 기생물들이 내뿜는 독성도 해독하고 면역력도 증가되고 인체의 항상성도 회복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겨울에 자연 치유에 제일 강력한 것은 산소다. 그래서 이 산소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야외 생활을 지향하는데요. 오토왈드라는 노벨상 수상자는 암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또 산소 부족은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 것이 명백하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세포에서 증식하며 산소 결핍은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간장병, 자궁근종 및 성인병의 주 원인이다. 산소는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구실을 다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산소 결핍은 모든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산소는 노화 억제와 치매 예방에 명백히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하고 놈만 사용한다고 도움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두 끼 먹고 저녁 굶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이런 걸 전체를 하면서 녹과 은을 사용할 때는 우리 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약속이 보장됐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